아산블라주 조립된 세계는 과학과 예술이 서로가 서로에게 뒤얽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과 과학을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시선을 제안하는 전시입니다. 고등과학원 과학자 박창범, 이필진과 예술가 강지윤, 무진영재, 박민아, 조충현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아산블라주 개념을 적용해서 과학과 예술 두 영역의 협업 구조가 전시하는 매체에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의 강연자는 협업과학자로 참여해주신 박창범, 이필진 박사님이십니다. 박창범 박사님은 무진영재, 박민아 작가님과 이필진 박사님은 강지은, 조충현 작가님과 협업하였습니다. 강연은 박창범 박사님 먼저 진행을 하실 텐데요. 각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 중에 떠오른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연을 해주실 박창범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주 연구 분야는 우주론과 외부은하 천문학입니다. 우주의 가속적인 팽창을 일으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은하의 성질과 우주 거대 구조를 분석하여 우주의 초기 조건을 규명하고 천체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십니다. 또 우주론적 수치 모의 실험 결과 다양한 관측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우주 모형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창범 박사님께서 진행하실 강연은 우주 리존과 두면의 우주입니다.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등과학원 박창범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미리 알아서 이제 강연 내용을 딱 준비하기는 참 너무 어려웠고요. 오히려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은 이런 대답을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치 무슨 화두를 먼저 던져야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기로는 제가 하는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과거에 또 이번에 자연과학자가 아닌 분들하고 교류를 했던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또 질문 내용도 생각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이야기하기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주 리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말하고 영어로 이제 적었는데요. 이 리좀 얘기를 이제 들은 것은 저희 고등과학원의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과학자, 자연과학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 책임자가 돼서 과학자들하고의 그 협업을 진행하는 이제 근데 꼭 예술만은 아니고 이제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과학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예술 하시는 분도 있고 철학이나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지금 한 12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문학하던 연구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연구단의 세미나에 제가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 리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리좀은 이제 문학이나 철학에서 많이들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이제 우주 초기에 어떤 물질의 요동이 뿌려지고 그 요동에서부터 암흑 물질이 점차 이제 어떤 그 고밀도 지역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고밀도 지역에서 어느 이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별이 생성되면서 은하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별빛이죠. 그러니까 생성된 은하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그 자라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고밀도 지역들이 그물망처럼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땅속 줄기식물들을 보면은 아직 땅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땅속 밑에 쫙 뿌리가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딱 가지로 이제 발아해서 솟아오르면은 거기 뭐가 자라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이제 천체들도 그렇게 생성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슷한 현상으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이따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은하들의 분포들이 마치 하늘의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스믹 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카스믹 웹 이전에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어떤 셀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스냅샷이고 과거에서부터 쭉 우주 생성 진화 과정 중에 이런 우주 거대 구조와 천체 생성을 봤을 때는 마치 어느 지역에서 이 카스믹 라이좀이라는 것들이 이제 뿌려져 가지고 걔네들이 암흑물질의 요동을 타고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은하들이 발아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카스믹 라이좀이라는 용어를 우주론 학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여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스믹 웹은 이 카스믹 라이좀의 이볼루션의 어느 한 스냅샷에 불과한 거고 과거나 또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카스믹 웹 픽처는 지속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불현듯 떠오른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실제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예상한 것과 달리 암흑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암흑물질 보여달라고 자꾸만 부탁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암흑물질 그 영상이나 사진을 좀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의 세계 또 암흑물질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구조들하고 우리가 빛으로 보고 있는 그런 별과 은하의 세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론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면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우주론하고 은하 생성 진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고천문학이라는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은 현재 초기 조건하고 암흑 에너지 정체 밝히는 그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은하 생성 진화는 실제로 우주에 있는 여러 은하들을 직접 관측하고 탐사하는 그런 과제하고 또 거기서부터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에 펼쳐져 있는 이런 우주의 모습이 되기까지 애초에 어떤 초기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우주 모형을 채택한 다음에 각 우주 모형마다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런 특정 시뮬레이션 한 우주랑 같은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같은 것일 것이다. 내가 하는 시뮬레이션의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에 어떤 것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통계적인 성질이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가장 성공적인 그런 모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수치 모의 실험이죠.
그런 걸 합니다. 이 수치 모의 실험의 우리나라의 최고 대가는 바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주한 교수입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천문학은 우리 고대 그 역사서에 보면은 자연현상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천문현상 기록을 한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된 기록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일어났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그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본 현상을 지금 이렇게 다시 재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옛 그 물건들을 보면은 그거에서부터 또 다른 연구 분야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민속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 생활 양식들이 있거든요. 또 물건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는 천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야금이 12줄이잖아요. 왜 12줄이냐면 1년이 12달이 12줄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새로 신축한 건물 말고 옛날 건물에 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가봐서 그 경복궁 바깥에 담이 있죠. 그 담의 돌수를 세보세요. 다 홀수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있는 데는 이제 문이 높으니까 이제 담을 높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짝수로 높아집니다. 그래야 홀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 홀수가 양일수거든요. 그래서 집을 양기로 에워싸야 되는 거지 음기로 에워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 홀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제 5단으로 올라간다든지 7단으로 올라간다든지 이것도 이제 오행성이나 칠정, 그러니까 오행성 플러스 해와 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의미가 부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에 의미를 다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의미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실용성만 갖고 이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이제 무의미한 세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상당 부분은 이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적에도 저 별자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연적에 왜 별자리를 해놨느냐? 별자리 하는 것은 천문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문이야. 그렇죠? 근데 그 물을 따라서 내가 먹을 갈아서 글을 쓰면은 그건 인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쓴 문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별자리를 이제 넣은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신화학이나 이제 무가 같은 데 보면은 우주 기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고유의 우주론은 없어요. 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무가에는 있어요. 우리 고유의 우주론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근데 이제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주론의 옵션들이라는 것이, 우주 기원론 옵션이라는 것이 그 역사 시대 이전에 등장한 사람들이 추측해서 별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우주 기원론을 무가나 신화학에서 또 외국의 신화에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인데 일부를 은하단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이렇게 푸른 그 필라멘트 같은 것이 보이죠. 그 가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좀 밝은 하얀 것들은 별들이고요. 좀 뭔가 퍼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가스입니다. 가스. 요건 암흑물질입니다. 좀 같은 위치에 암흑물질도 있고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가스도 있는데 가스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차가운 놈과 뜨거운 놈이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가 이제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천체인데요. 그 지역에 암흑물질과 별들과 가스가 이렇게 함께 같이 있는,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입니다. 요거는 제가 재미로 거꾸로 돌려봤어요. 지금 현지에서 과거로 우주 초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드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다리로 돌아가는 거꾸로 보는 거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의 필라멘트가 처음에 보이죠. 거기에서 마치 그 옥수수 알 생기듯이 점점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은하단이라는 게 은하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막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거 옛날 장날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하고 비슷해서 농악판을 이제 넣었죠. 딱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우주에 이제 몇 가지 물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 요건 이제 별들의 그 분포고요. 뭐 제가 좀 작게 보이긴 했지만 별이고, 이제 요거 세 개는 가스인데 요거는 그 가스의 밀도, 요거는 온도, 이거는 이제 중원소 함량이라는 건데 뭐 이건 설명하기 좀 그렇고, 뭐 가스가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높은 게 빨간 겁니다. 여기는 흑백을 이제 뒤집어서 반전시키는 건데, 이제 검정색일수록 이제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별들이 이렇게 은하가 생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여기 보면은 은하가 여러 개 이제 모여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가스나 별보다도 이제 훨씬 더 많은 물질이, 또 훨씬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밑에 암흑 물질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지하경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암흑 물질의 군집들이 이렇게 쫙 있고, 걔네들도 이제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헤일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암흑 물질 헤일로들 중에서 충분히 가스를 많이 이제 끌어모은 놈들이 거기서 그 가스가 이제 식으면은 더 붕괴를 해가지고 별들을 생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이런 그 여러 물질 성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놈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거죠. 그래서 우주론 연구할 때는 저희가 이 빛을 내는 것만 보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컴포넌트를 다 알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각적인 각도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초였나요? 그 JWST라는 우주 망원경에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해가지고 공개한 첫 번째 이미지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단인데 그 은하단에 있는 이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앞뒤에 있는 모든 은하들을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스파이크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니까 뭐 걔네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일단 무시하시고 약간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만 이제 보시면 걔네들 다 은하들이에요. 그래서 각 은하들이 뭐 많게는 이제 한 1조 개 정도, 또 적게는 한 100억 개 정도 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덩어리들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별덩어리들 말고도 같은 위치에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지금 여기 퍼져 있는 거고, 걔네들이 굉장히 그 풍부한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그 뾰족뾰족 나온 그런 것들만 본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하들의 생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주 리좀 개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지금 흑백으로 표현된 이 밀도 분포가 있는데, 그게 암흑물질 분포입니다. 그리고 좀 고밀도 지역을 제가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란색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데고,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은 조금 더 높은 거고, 또 빨간색은 더 높은 데고, 이렇게 등고선은 이 흑백으로 표현된 밀도 분포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주론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우주 모형이 있는데, 그 우주 모형에서 우주 태초의 초기 조건이에요. 맨 처음에 우주가 시작할 때 이렇게 굉장히 무작위적인 그런 암흑물질 플러스 모든 물질 성분의 높낮이가 있었다. 그래서 어디는 조금 밀도가 높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데는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런 데는 이제 밀도가 평균 이하였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전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한 우주에 요동들이 쫙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이런 표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흑백 그건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그랬죠. 초기의 물질의 분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진화시켜서 나중에 은하가 생겨난 지역을 제가 찾아서 봤을 때 지금 세 다른 시기에 찾아봤는데 동그라미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딱. 그래서 굉장히 초기, 물론 이제 완전 초기는 아니고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 우주가 아직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은하가 생긴 지역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다시 은하를 찾아봤더니 세모가 은하가 있는 지역인데, 하나는 이제 요 같은 은하가 또 찾아졌고요. 그 다음에 세모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좀 더 뒤에 찾았더니 이제 은하가 좀 더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는 또 더 뒤에, 더 최근에 은하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 더하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은하의 세계가 여기 하나 정도 있는 아주 고립된 그런 지역에만 있고, 물론 그때도 암흑물질의 분포는 요동이 쫙 퍼져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딱 발화를 한 거예요. 한 개의 은하가 빛을 내면서 우주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조건에서 정말 밀도가 통계적으로 아주 드물지만 아주 높았던 그런 한 지역이 제일 먼저 은하를 이제 생성해낸 거고, 세모 지역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여전히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두 번째 클래스의 또 은하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즈믹 라이좀이 점점 뿌리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거기서부터 간간히 은하를 발화해 나가는 그런 픽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퍼콜레이션이 되면서 마치 네트워크처럼 이 은하들의 세계가 네트워크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 마치 카즈믹 라이좀이 자라나는 그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것들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고밀도 지역이고 이 지역이 고밀도 지역인데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필라멘트를 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네트워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은하들이 이제 죽기 시작해요. 은하들 안에 있는 가스가 다 고갈이 되고, 그 고갈된 상태에서 기존에 태어나 있던 별들이 늙어서 죽게 돼서 빛을 못 내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죽은 별들은 있지만 빛을 못 내는 그런 은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의 모양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다시.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일회적인 진화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뮬레이션입니다.